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지 긴가민가 하고 확실치 않아서 혼자 고민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무시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상대가 나를 우습게 여길 때 보이는 증거, 반드시 주목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틈만 나면 지적한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지속적인 지적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실수나 작은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경우에는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못된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은 인간관계와 당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당신에게 피드백이 없이 지적만 하는 행동을 하거나 남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잘못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무시하고 있을 확률이 무척이나 높다. 예를 들어보면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 매번 당신의 실수를 꼬집으며 그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면 어떨까? 이는 그 사람이 당신을 낮추려는 의도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지적한다면 피드백을 달라고 말하라. 당신을 무시하는 못된 지적을 건설적인 대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적해줘서 고마운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조언을 주실래요? 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가 한 행동이 정말 당신을 위한 지적이었는지 당신을 무시한 행동인지 구분할 수 있다. 당신을 위한 지적은 조언이 따른다. 무시를 위한 지적은 변명만 뒤따른다. 당신을 무시하기 위한 지적임이 확실하다면 지속적인 비판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얘기하고 당신도 해결책을 모르는데 함부로 지적하지 마시죠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라. 이는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불필요한 비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시간 약속을 소홀하게 생각한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는 시간과 약속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중요한 사람,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과 약속을 잡았다고 가정해보면 절대 시간 약속을 소홀히 할 리가 없다. 설령 늦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고 분명 당신은 미안한 마음에 초조해야 하며 그 사람에게 사과하려 할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서 상대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깨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딱히 미안해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한다. 중요한 약속을 미루거나 잊어버리는 행동은 당신의 시간과 존재를 가볍게 여긴다는 증거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매번 약속 시간을 늦추거나 아무렇지 않게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므로 지금이라도 거리를 두고 그 사람에게는 별 다른 기대를 하지 마라. 세 번째,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 인사는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식 중 하나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나타낸다. 하지만 인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과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거나 최소한 그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라는 의미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만약 형식적인 인사만 하는 경우는 어떨까? 상대가 인사를 하긴 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충 건네는 인사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말투는 마치 억지로 인사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인사는 진정한 관심이나 존중을 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에 대한 무관심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이 인사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무시하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구분해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상대가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꼭 무시의 표현이 아니고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순간적인 상황 때문일 수 있다. 상대가 정신적으로 바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두 번의 행동만으로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무시하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의도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의도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하라. 상대와의 관계가 진정으로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 관계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보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애초에 인간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지속될 필요는 없다. 네 번째, 대놓고 업신여긴다. 어떤 사람이 나를 농담거리로 삼고 항상 무시하는 듯 놀린다면 이는 나를 대놓고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가벼운 장난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내가 기분 나쁨을 표현해도 눈치 없이 계속되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은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 너는 정말 능력이 없다거나 바보 같다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렇지 뭐 기대 안 했어라는 식으로 조롱하거나 비꼬는 방식도 있다. 또한 내가 틀린 말 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도 있다. 솔직함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다면 이는 언어적 폭력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단호하게 기분 나쁘다고 표현했음에도 계속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지능이 낮아서 눈치가 없거나 나에게 서운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황을 글로 정리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최대한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나에겐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은 하고 싶은 말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며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한다. 대화 중에도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기쁨을 과하게 표현하며 감정 조절을 잘못한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대화가 생산적이지 못하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의 이야기만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과 대화하면 기가 빨리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 나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방적인 관계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하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아야 관계가 오래갈 수 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 대화가 일방적이게 되면 상대방은 지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나의 감정과 생각도 중요한 만큼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야 진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여섯 번째, 남의 걸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지만 남의 돈은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돈을 쓸 때는
매우 신중하지만 남의 돈을 쓸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려면 함께 식사를 해보면 된다. 자신의 돈이 아닌 상황에서는 비싼 메뉴를 고르지만 자신이 계산할 때는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한다. 심지어 커피 한 잔도 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의 돈만 소중하게 생각한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다. 이러한 성향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나타난다.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은 무시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뀌기 어렵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런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7번째, 안 친한데 반말하는 사람. 친하지 않은 관계 혹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짜고짜 반말을 쓰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적절한 거리두기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지만 상대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을 더 높게 보이려는 시도는 건강한 관계를 망칠 수 있다. 반말은 서로 친한 사이에서나 허용될 수 있는 표현 방식이다. 그러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반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편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와 예의가 필요하다. 내 마음대로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행위는 상대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계속해서 반말을 한다면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 계속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위해 상대에게 예의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립될 수 있지만 유독 나에게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상대에게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하게 말하고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모든 인간관계가 항상 원만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를 참기보다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8번째, 일방적으로 퍼붓는다. 화가 나면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화를 일방적으로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끝내려 한다.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화를 그 지점에서 멈춘다. 너무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말대꾸하지 말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압적인 부모나 상사,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대하는 자식이나 부하들은 그들의 한마디에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그 부모나 상사는 왜 그런 것 가지고 무서워하냐며 어이없어 한다. 또한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냐며 질책하기도 한다. 이런 성격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이런 일방적인 윽박지르기는 힘으로 누르는 것과 같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기분에 상대가 맞추도록 하는 의도도 있다. 가끔은 까탈스럽게 해서 군기를 잡는 용도로 쓰인다. 화가 풀린 후 흔히 하는 말은 그랬어? 진작 말하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잘못된 방식을 고치지 않고 상대의 태도만을 지적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상대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따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상대가 힘이 약해지거나 자신이 힘이 세지면 달라진다. 상대가 부르면 가지 않거나 요구에 반발하면 그 순간 권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혹시 권위만 내세우며 자식이나 부하가 일방적으로 따르기를 강요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격을 당장 고쳐야만 한다. 자발적이지 않은 강요에 의해 따르게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강요는 상처만 줄 뿐이다. 권위도 존경과 같다. 내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해줘야 비로소 되는 것이다. 오래가고 강한 권위는 사랑에서 나온다. 따뜻한 배려와 경청, 상대의 발전을 원하는 마음이 담겼을 때 가능하다. 9번째, 주변 사람과 비교한다. 타인과 비교하는 행동은 흔히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자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들의 성과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당신을 낮추려는 행동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당신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 평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상대가 당신을 낮게 보고 그 기준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동료와 당신을 비교하며 동료의 성과만을 칭찬하고 당신의 노력을 무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비교는 당신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상사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당신의 부족함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비교는 결국 당신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면 스스로도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자신이 충분히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당신 곁에 있는 친구가 자꾸 다른 사람의 생활이나 성취를 들어 당신에게 충고한다면 그건 당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당신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런 비교는 결국 당신의 가치를 훨씬 더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상대방이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거나 당신을 낮추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비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신호로 나타난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과 같은 위치에 두지 않고 당신이 더 낫다고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거나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빼고 대하라.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뺀 표정은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얼굴 가운데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다. 직장과 같은 곳에서 선량한 척 또는 예의 바른 척 연기하지만 쓴소리를 입가에 머금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고의로 웃음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우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자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 분위기를 일시에 냉랭하게 할 수 있으며 때로는 말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들어 싸움이 벌어진다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은 없다. 대개 둘만의 공간에서 실제로 다투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정에서 웃음기를 지워버리는 행위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차갑게 돌아올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무례를 더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태도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 그 얼핏 보기에 비정한 듯한 표정 뒤에는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으며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자 할 때 이러한 접근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불만이나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당황스러움을 주면서도 스스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함부로 발언할 수 없게 만든다. 웃음기를 지우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결국 이는 우리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단단히 지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유연함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10번째, 비속어나 반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대화를 할 때 비속어나 반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습관은 주변 환경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속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크게 저하시키며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경멸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도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는 비속어나 반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즉, 만만한 사람 앞에서만 습관이라는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비속어나 반말을 사용하는 습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말은 대화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 반대로 비속어나 반말은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 사용도 변화할 것이다. 비속어나 반말을 사용하는 습관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은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나 수준이 낮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이는 결국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나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조차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친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상대가 나를 우습게 여길 때 보이는 증거, 반드시 주목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